지금 혹시 월급 받고 계신가요? 그 월급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0억 원을 훌쩍 넘으니까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27년을 모아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생 벌어도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떤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말이에요. 시간을 딱 40년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80년대 초반,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상징인 강남 은마아파트 한 채에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대기업 과장님들 월급이 한 40만 원 됐거든요. 단순 계산해도 사례 5년 정도 바짝 모으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분명 같은 서울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월급만으로는 절대 넘볼 수 없는 이 거대한 벽은 도대체 언제 누가 어떻게 쌓아 올리기 시작한 걸까요? 우리의 일상 속 질문 뒤에 숨은 거대한 이야기를 탐험하는 곳, 호기심 다락방입니다. 오늘 다락방에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역사를 완전히 해부해 볼 겁니다. 1960년대 서울의 아파트라는 물건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강남 신화의 서막을 열었던 70년대, 그리고 첫 번째 버블이 터져버린 80년대와 IMF의 눈물, 2000년대의 끝없는 우상향과 2010년대의 영끌 광기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부동산 불패 신화의 결정적 변곡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토록 아파트에 집착했는지, 지금 우리가 왜 이토록 부동산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그 모든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실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이 거대한 괴물의 정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미리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깊고 방대한 지식 여행의 입장료라고 생각해 주세요. 완전 남는 장사죠?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었지만 살 곳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때 정부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아파트였습니다. 여러분, 1962년에 지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 마포 아파트를 아시나요? 지금 보면 그냥 낡은 건물 같지만 당시엔 혁신 그 자체였어요. 부엌에 연탄 아궁이 대신 싱크대가 있고 집 안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집이 아니라 근대화된 삶, 선진국형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었던 거죠.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파트는 처음부터 부자들만 사는 비싼 집 아니었어? 천만에요. 초기 아파트는 정부 주도로 지어진 도시 노동자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상품에 가까웠습니다. 투자 대상이라기보단 그냥 깔끔하고 편리한 새 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인식을 180도 바꿔놓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강남 개발이에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은 그냥 배밭이고 논밭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질퍽거려서 장화 없이는 다닐 수도 없었죠. 정부는 강북에 몰린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이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죠. 채찍은 이거였어요. 경기고, 서울고 같은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 전부 강남으로 이사가. 당시 학부모님들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거든요. 자식 교육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강남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당근은 더 달콤했습니다. 바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민간 건설사들의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번 달러로 지었습니다. 이런 애국심 마케팅까지 더해지니 현대아파트는 단순한 집을 넘어 성공한 중산층의 증표가 되어버렸죠.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는 건 곧 사회적 성공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보세요. 명문 학군과 성공의 상징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가 강남 아파트라는 이름 아래 결합된 순간 부동산은 더 이상 사는 라이프 곳이 아니라 사는 부하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강남 개발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부동산 투기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의 원년 80년대로 떠나보겠습니다. 80년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습니다. 낮은 유가, 낮은 금리, 낮은 달러 가치, 이른바 3조 호황 덕분에 시중에 돈이 넘쳐났어요.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복부인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합니다. 정보를 무기 삼아 아파트 사고 팔기를 반복하며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아주머니 부대였죠. 모델하우스 앞에 줄을 서서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파는 떴다방도 이때 처음 생겨났고요. 투기가 재테크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1년에 2배, 3배씩 오르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이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강력한 믿음 하나가 각인됩니다. 아파트 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가 탄생한 거죠.
하지만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는 법,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택 200만 호 건설, 노태우 정부가 수도권에 분당,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를 건설해 아파트를 그야말로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니 미친 듯이 오르던 집값도 주춤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97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국가적 재난이 닥칩니다. 바로 IMF 외환 위기죠.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1990년 평생 모은 돈의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1억 5천만 원의 상계주공 아파트를 산 김 부장님이 계세요. 이제 나도 서울에 내 집이 생겼다고 기뻐했겠죠. 하지만 1998년 IMF가 터지자 집값은 8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고 회사에서는 명예퇴직하라고 압박이 들어옵니다. 대출 이자는 천정부지로 치솟고요. 이건 그냥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어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맹신했던 대한민국 전체가 겪은 국가적 트라우마였습니다. IMF는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승장을 불러올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짜 괴물은 이제 막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IMF로 박살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경기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였죠.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리고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해주는 LTV 같은 규제도 대폭 완화해줬습니다. 시장에 빚내서 집 사세요 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강남 재건축 열풍이었습니다. 낡은 주공 아파트들이 최첨단 초고층 아파트로 변신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수억 원씩 가격이 뛰는 마법이 펼쳐졌죠. 그 정점이 바로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호텔 같은 로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 타워 팰리스는 단순히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부와 성공의 기준을 새로 쓴 그들만의 성이었어요. 이때 사람들의 운명은 딱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2002년 박 과장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주변에서는 저 낡아빠진 아파트를 왜 사냐고 비웃었지만 과감하게 3억 원을 주고 개포주공 아파트를 샀어요. 딱 5년 뒤 그 아파트는 12억 원이 넘는 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저거 거품이야 곧 꺼질 거야 라고 망설였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되어버렸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건 더 이상 돈을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상승의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면 내 자식 세대에서는 영원히 서울에 집을 살 수 없게 될 거라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겨버릴 거라는 공포였죠. 물론 중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집값이 잠시 주춤했죠. 하지만 IMF 때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학습 효과가 생겼거든요. 위기는 잠깐이고 결국 다시 오른다. 특히 서울 핵심지 아파트는 더더욱. 이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버블과 폭락 그리고 회복까지 모든 걸 겪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은 다음에 올 거대한 쓰나미에 비하면 정말 작은 파도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격 폭등이 시작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2015년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려면 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영끌과 빚투.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뜻이죠. 왜 이런 극단적인 단어들이 등장했을까요? 바로 전 세계적인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할 것 없이 돈을 마구 찍어내서 시장에 풀었어요. 이 갈 곳 잃은 막대한 돈들이 안전자산을 찾아 헤맸는데 그 종착지 중 하나가 바로 서울 아파트였던 겁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서울 아파트는 자고 일어나면 1천만 원씩 오르니 돈이 몰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죠. 여기에 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 그리고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합쳐지면서 전 국민적인 패닉 바잉 공황 구매이 시작됩니다. 2017년 결혼을 앞둔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1월에 마음에 드는 마포의 한 아파트가 7억 원이었어요. 조금 비싼데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했죠. 6개월 뒤인 6월 그 아파트는 8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부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말이 되자 그 아파트는 11억 원이 됐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억 단위로 오르는 걸 눈으로 보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탐욕을 느낀 게 아니에요. 이건 생존의 공포였습니다. 지금 내가 사려는 이 가격이 역사상 최고점일지라도 오늘 사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싸다. 이번에 사지 못하면 내 아이는 평생 서울에서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떨어질까요? 지금은 고금리 때문에 영끌했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눈치 싸움이 팽팽한 교착 상태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쪽은 서울의 핵심 입지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고, 떨어질 거라는 쪽은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를 이야기하죠.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6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비싸진 게 아니었어요. 강남 개발이라는 씨앗에서 시작해서 경제 위기와 부양책이라는 물과 거름을 먹고 내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계급 사다리가 되어버린 우리 모두의 욕망과 불안을 자양분 삼아 자라난 하나의 거대한 나무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고 긴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막연한 공포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맹목적인 희망에 기대어 언젠간 폭락하겠지라고 외면하는 대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며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시간 여행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호기심 다락방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다락방의 불을 밝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비쌌을까? 라는 저희의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 시작점은 어쩌면 아파트에 시멘트가 부어지던 그 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파트 성공이라는 공식이 단단하게 새겨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